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청담고 예비고 1들을 위한 통합사회 한국사 설명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의 통합사회 한국사를 담당하게 될 강사 문하영입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아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저를 처음 보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청담고의 통합사회 한국사를 계속 담당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전공자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요. 현재 서울여건 통합사회 한국사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의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하에서 과연 청담고가 내신이 어떻게 나올지 있을 텐데요. 우선은 어머님 아버님께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 사회와 역사 배웠잖아요. 혹시 어디까지 나가는지 기억나십니까? 사회는 사회 1과 2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회 1은 1학년 때, 사회 2는 보통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사회 1이 이제 세계지리나 한국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회 2는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정치나 경제가 중학교 3학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들한테 너 사회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본다면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2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범위였거든요. 그리고 역사로 가면 역사도 같이 역사 1, 역사 2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사 1의 경우는 2학년 때, 역사 2의 경우는 3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역사 1이 세계사이고요. 역사 2가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셨더라면 아 어차피 역사 2의 경우는 한국사니까 1학기 중간고사는 굳이 학원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고1 친구들을 가르쳐 본 결과 가장 문제가 중학교 때 배운 역사가 고대사부터 조선 후기까지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요 특정 중학교에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모든 단원을 다 배웠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너 어디까지 배웠니라고 하면 조선 후기까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조선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왕들 업적 배우지 않고 임진왜란 같은 특정 주제만 배운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근현대사 있죠? 교과서에는 있지만 가르칠 수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이 친구들이 그 수업을 들을 때 고대사부터 슬슬 까먹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해당하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거의 백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제 뭐 1, 2회 특강으로 해결하고자 하니 한 번에 설명을 하는데 끝나는 그 특강으로는 이 친구들의 세부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어디까지 배웠는지 점검한 다음에 이 부분이 고등학교 통합사회 한국사에 어떻게 심화문제로 나와 있는지 아셔야지 실제 완벽한 1등급 상위권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선 그걸 알려면 이의개정 교육과정의 특징부터 파악해야겠죠? 통합사회부터 볼게요. 통합사회는 1과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이 1학기, 2가 2학기 때 배우는 교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합사회 1은요 1단원부터 5단원, 통합사회 2도 마찬가지로 1단원부터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단원은 매우 쉽습니다. 통합적 관점은. 근데 문제는 이제 2단원부터예요. 여기가 이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와 관련된 온갖 철학자들이 행복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나오는데 또 첨단고 아무래도 수능을 생각하다 보니까 고2, 고3의 윤리와 사상 부분은 꼭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프린트로. 그리고 3단원이 세계지리 파트인데요. 사회 1에서 배웠던 내용이 매우 심화되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중학교 사회 1에서는 전 세계의 기후를 5개만 배우는데 물론 우리 통사 교과서에서도 5개로 나와요. 그런데 고3에서는 이걸 13개로 쪼개는데 그 부분을 시험지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4단원의 경우는 문화와 다양성이라고 해서 보통 시험들 나오는 게 백지도 준 다음에 특정 지역 꼭 찍고 이 지역의 문화적 특징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생각을 상식 기준의 문제인데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문화적 특징, 다른 국가의 특성 자체를 중학교 때 많이 까먹고 제대로 배우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매우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5단원의 경우는 산업화와 도시화라고 하면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결과, 즉 일종의 한국지리와 관련된 내용,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도 산업의 발전 단계를 모른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프가 주로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가 되면요, 짧은 여름방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1학기 중간고사로 헌법이 나옵니다. 여기가 정말 어렵게 나옵니다. 특히 정치와 법과 관련된 내용이 어쩔 수 없이 거의 고3 내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한 달도 안 되는 방학 동안 이걸 대비하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단원이 바로 그 경제입니다. 특히 수학 약한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계와 평화는 세계의 갈등 사례가 나오고 분쟁 사례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암기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는 버거운 단원이기도 해요. 마지막에 5단의 경우는 자원입니다. 각 국가에 어떤 자원이 분포하고 있고 이 자원이 특정 국가에 몇 퍼센트 분포하고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 플러스 인구 부양비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 그 사회문화의 악명도 도표 문제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평가원, 기출문제 변형시켜서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통합사의 특징은요, 사례 기반 학습을 기반으로 토론화 활동을 강화하는 수능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선생님들께서 단편적 개념에서 뛰어넘어서 사회문제의 주제 중심 탐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담고도 당연히 고2고3 내용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의고사형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고요. A 학자가 B 학자를 비판하는 근거를 그의 주장에서 고르시오 라고 하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정말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또는 예를 들어 기호 문제다 하면 고3에서만 나오면 그래프형 문제 나오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수능 대비하기 위해 고1부터 내신 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1등급을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를 볼게요. 한국사 1과 한국사 2는 각각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총 3가지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한국사 1의 경우는요. 근대 이전 한국사 2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중학교 역사 2에서 배운 고대사부터 조선 후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단원이 다시 고대사부터 돌아가는데 무슨 소리냐면 1단원이 정치사, 2단원이 주제사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깊은 심화 버전의 대외관계사, 그리고 전혀 나오지 않은 토지제도 또는 수치제도와 관련된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으로 끊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뉘게 된다면 굉장히 이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3단원부터가 소위 말하는 근현대사, 흥선대원군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의 내용이고요. 바로 2학기 들어가면 다 근현대사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1단원 일제강점기, 2단원, 3단원이 현대사인 만큼 이 부분의 난이도는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문제가 청담고만의 특징이요. 1학기 중간고사 시험표가 엄청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거 1단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보통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가끔 선생님들께서 여기 한국사 이해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 부분을 발췌해서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4월 말쯤 중간고사를 볼 텐데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역사 일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온 상태라면 솔직히 학교의 진도만으로는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실제로 시중교재에 사서 풀어보시면요. 그냥 잠깐 맞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맞아도 실제로 시험 풀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지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대비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한국사 2계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특징은요. 주제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담고도 여기 경제사회 문화의 심화 문제를 많이 내고 있고, 역사적 맥락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료 분석 문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에 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타 교과서일 것도 발췌해서 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가 나오든 간에 반드시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강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청담고 내신의 특징은 정리하자면 통사의 경우는요. 다른 여타 학교처럼 교과서 프린트 무리되 이게 교육교과서 기반의 고3 수특을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가끔 프린트 보니까 이제 수특의 내용 거의 통째로 그대로 넣으신 경우도 많고 매해 시험을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논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매 시험을 조금씩 다르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달리 말하자면 뭐 사교육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한국사의 경우는 통사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플러스 프린트입니다. 다만 프린트 자체가 심한 내용이기보다는 보통 빈칸을 뚫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교과서 기반의 기본 문제에다가 사료를 꼬아서 낸 심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는 1학기 중간고사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리 쉽게 출제해도 어머님들, 아버님들 내용이 많으면요 이 친구들이 급하게 외우느라고 중요한 부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심지어 혼자 공부한다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 찝어주는 부분만 하면 기껏해야 60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90점 이상 1등급 상위권을 노리려면 솔직히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강으로도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한국사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그래서 청남고 친구들이 그 평균 점수가 나오거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국사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1단원과 한국사의 2단원을 공부해야지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러한 청담고의 특징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의 수업 특징을 설명해 드리자면 교과 개념의 구조 이해 및 단원 간 연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게 해요. 아무래도 단순 암기를 이제 지양하고 있다 보니 단원에서 특정 개념이 나왔을 때 다른 단원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연관성을 파악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한 문제나 서술형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복습에 들어가고요. 개념 노트를 작성하라고 계속 닥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보통 일주일에 수업이 한 번 있다 보니까 일주일 되면 까먹어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 뭐 패드도 좋고 직접 종이에 써도 좋으니까 너희가 한번 그날 배운 것을 손으로 써봐라. 그리고 나한테 보여주렴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갖고 오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이 저의 개념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기출분석과 신전 연습, 당연히 숙제가 매 주차별로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내신이 가까워질수록 뭐 기출변형 문제, 강남3구 문제 등등등을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 만점에 필요한 실력을 완성할 수 있고, 보통 통사와 한국사의 고민을 정리하자면 통사의 경우는 교과서가 되게 쉬운데 점수가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형 문제나 고2, 고3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고2, 고3 내용이 나간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럼 혼자 공부해보자 라고 하면서 뭐 수특을 사거나 아니면 고2의 내신 기본 교재를 사서 풀어보려고 해도 거기는 이제 고2 내신에 특화된 문제집이나 고3 친구들에게 특화된 문제집이다 보니 고1 친구들을 위한 특정 개념이 어디 분포에 있고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화 부분을 연습하기 쉽지가 않다는 점. 마지막에 아무래도 이공계 과목에 강하다 보니까 암기가 약하다는 점 플러스 이제 청남고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예체능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체능 친구들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공이 있잖아요. 전공을 하다 보니까 통사 한국사를 양이 많으면 좀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앉혀서 계속해서 장기적인 기억으로 통사와 한국사를 이어가게 하려면 반복적인 연습, 그리고 계속해서 저와의 소통, 라포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고민은 중학교 시험보다 한국사가 너무 어렵게 나온다 라고 한국사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고, 들을 땐 잘 알아요. 다 이해된대요. 근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 다 까먹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요. 단어를 못 외우는 경우는 사실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는 사료 분석을 못해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료의 한자 어뜻을 몰라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돼요. 관건은 한국사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사료를 연습하는 과정을 제 강의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통사든 한국사든 고1에서 고3 내용을 말라하는 자체 교재를 제작하고 있고, 핵심 개념은 기본이고요. 그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OX나 빈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시중 교재에 있는 OX와는 다르게 좀 어렵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보통 문제 풀면 당연히 쉬울 거라 예상하고 풀거든요. 근데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나는 이 수업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나가면 보통 끝까지 남은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렵게 나오니까 초반부터 어려운 문제를 봐야지 짧은 내신 기간 동안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OX 퀴즈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교과서의 고2, 고3년 변형자료는 통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한국사의 경우는 교과서별 사료를 제공합니다. 우리 특정 교과서에 나온 사료 말고도 다른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사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료가 예를 들어 뭐 A라는 사료가 나오면 전문만 나온 경우 아니면 뒤에 본문까지 나온 경우가 따로 있는데 그 본문까지 제공하는 게 제 사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 주차마다 실력 점검 문제가 나가니까 그 부분으로 체크를 하면 되고, 그리고 관리는요, 학생들의 개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매 시간 이제 확인 테스트를 배부를 해요. 오답 정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친구들이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좀 감이 안 잡힌다 하면 전 바로 그 자리에 즉석으로 물어봅니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요약하는 시간 가져보고 직접 말하게 해요. 이게 아무래도 푸는 것과 말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푸는 게 더 쉽다는 친구들이 있을 만큼 약간 객관식이나 이런 거는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직접 말하는 거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말하게 하는 연습을 그 당일날 시키고 틀린 유형을 정리한 다음에 학생들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1대1 개별 코칭을 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거는 직접 카톡을 파가지고 이 친구들과 1대1로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너 숙제 어떻게 풀었니라고 제가 직접 봐야지 저는 적성이 풀리기 때문에 항상 이 친구들이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렸는지를 보고 선지 분석한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강을 해서 주요 포인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플러스 그동안 너네가 까먹었는지 확인해볼까라고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까지 같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강 시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학원에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점수를 올린 사례인데요.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많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통합사회 한국사를 굳이 학원을 다녀야 될까? 라고 하고, 또는 이제 1회차 특강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특강만 듣다가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는 좀 정규 수업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오시면 보통 제가 한 20점에서 30점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한국사만 들어온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 40점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다른 과목은 잘 봤는데 유독 통사랑 한국사가 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이 친구를 순수하게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요. 프리내신 사적 특강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학교 역수 2의 내용이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2월 7일 토요일부터 2월 28일 토요일 총 4시간 동안 통합사회, 한국사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내신은 이제 3월 16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직보까지 정규 과목이다 라고 여겨주시고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동검안을 위한 통합사회, 한국사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